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30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해서 경선을 치러지게 됐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총책이 맡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남경문 위원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거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죠? 네, 요즘 네. 선거 때문에 좀 바쁘게 됐네요. 제가 이 자리에 늘 손님을 모시면은 코로나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남 관장님께서는 괜찮으셨습니까? 비단 저희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서바이버 하는 수준입니다. 네. 본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KCC 통포회관의 부관장으로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부임해서 네. 현재까지 부관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경문 위원장님에 대한 경력은 좀 이따 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특히 한인 사이의 중요한 중심단체인 뉴저지 한인회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을 하게 됐어요. 네, 2000년도로 최초의 경선이라고 들어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뉴저지 한인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가 많이 있죠. 네. 본래 이제 북부 뉴저지 한인회가 있고 네. 남부 뉴저지 한인회, 중부 뉴저지 한인회 이렇게 다양한 지역마다의 한인회가 있었는데 네. 북부 뉴저지 한인회가 이제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사는 버긴 카운티를 말하고 있었죠. 이제 네. 담당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뉴저지 총련과 같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뉴저지 한인회로 이제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북부 뉴저지 한인회 할 때는 실질적으로 경선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뉴저지 한인회는 경선 제도였지만은 경선자가 없었기 때문에 늘 단독 출마를 하고 또는 후보자가 없어서 늘 비대위가 운영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오래간만에 새로운 변화와 활성화가 될 것을 인지 2명의 아무튼 출마자가 등록을 해서 뭔가 동포들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뉴저지 동포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이고요. 또 뉴저지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선의 형태로 취하게 돼서 너무 또 감격스러운 일이긴 하죠. 2명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분은 이창헌 후보님이시고요. 현재 KBTV 부사장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2세죠. 네, 2세로 들었습니다. 네. 예.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 예, 한국말도 잘하시고 또 영어권이기도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한 분은 김일선 후보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에 한양대 교수를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5세인 것 같아요. 예, 1.5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2분이 등록을 했으니까 투표 날이 다음 달이죠. 네, 12월 9일 날 네. 8시까지 마감이 되는 걸로. 이번에는 선거 투표 장소가 한인회에만 국한된 곳이 아니라 몇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투표 장소를 많이 봤는데요. 한인회 회의실 또는 한인회 모습 오피스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참여하는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또 참여를 쉽게 하려면 마트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H마트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H마트에서 4군데, 리틀페리, 리치필드, 그다음 포트리,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에디슨을 선택한 이유는 사우스 뉴저지에 계시는 네. 한인 동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반경 안에 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글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나요? 네,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 시간이니까는요. 마감이 되면은 또 바로 개표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해도 그런 투표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면은 재정 문제가 많이 들어갈 텐데. 네, 맞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편의성을 돌려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12월 9일이면 또 날씨도 춥고요. 네. 또 발렌티어를 하기도 힘들어서 아무래도 그 비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공탁금이 뭐 2만 불씩인가로 돼 있죠? 네, 원래 공탁금이 3만 불이었는데 그 문턱 때문에 또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아서 2만 불로 이 한인회 이사회에 조정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 이사회 결의로 2만 불로 조정이 돼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이 나왔으면 4만 불 가지고 뭐 충분하진 않지만은 뭐 잘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네,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혹시 있습니다. 공탁금에서 선거 비용 나오면은 반환을 하나요? 네, 선거 비용은 일단 선거 비용을 제외한 만 불 50%는 공탁금을 반환해 주는 걸로 그 역시도 이사회 결의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개표는 한인회에서 하나요? 네, 개표는 한인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9일이 목요일이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후보자가 나왔는데 네. 그래도 뭔가 토론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포들이 예, 좀 알 권리를 알기 위해서는. 네, 경선의 형태가 확정이 되면은 이거를 동포분들한테 어느 후보가 어떤 취지로 어떤 비전으로 또 어떻게 한일을 끌고 갈 것인지를 알리게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경선자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청회 아니면 이런 설명을 듣는 시간을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동포들이 좀 알 권리도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쉬울 것 같고. 아무튼 우리 1세대에 대해서 이제 1.5, 2세대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동포사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찌 1.5세대와 2세대가 아무튼 출마를 했어요. 네. 뭐 장단점이 있겠죠. 네. 그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자가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얘기하기는 좀 이른 사항이긴 한데요. 그렇죠. 위원장님이니까. 일단은 변화를 시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되시는 분이 기존에 해왔던 행사도 또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포지셔닝을 통해서 한인 동포들이 필요한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미 정계와 주류 사회와 그 커넥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 후보자가 좀 탄생을 해서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한인의 역할. 뭐 이번에 이제 뭐 한인에 크게 깊게 관심은 안 가지셨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선거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동포들이 한인회가 좀 여러 가지 좀 제대로 순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좀 뭔가 다시 정리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한인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갑작스런 제가 질문입니다만은. 네. 역대 회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셨죠. 네. 이게 뭐 페이블을 받는 어떤 그런 포지셔닝이 아니고 정말 한인 동포를 섬기겠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해오셨던 거 제가 느끼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한인들이 갖고 있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들이 그 니즈를 통해서 가려는 데는 조직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뉴저지 한인회가 진짜 동포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대변을 해주고 또 그거에 할 수 있는 스태퍼 역할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변화의 어떤 한인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뉴저지 이제 한인회 선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기로 하죠. 이제 KCC 동포회관에 이제 실제로 좀 부관장님이시죠? 그러니까 네, 관장 맞습니다. 직무 대행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냥 부관장으로 네, 호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12월 2일부터 제가 시작을 작년. 했고요. 네. 그럼 1년 정도밖에 안 네, 됐네요. 1년 좀 넘었네요. 이 코로나 시기에 왔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처음에 수락하고서 들어왔을 때 재정적인 상황을 보고서는 사실 좀 암담한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여태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잘 운영을 해오고 있으신데 본래 그전에는 뭐 LG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 학업을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신문 방송을 미국에서 공부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광고 일을 하다가 네. 뭐 영업과 마케팅 일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케팅 컨설턴트 역할을 하면서 2006년도에 미국에 도미를 했네요. 네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 상황도 잘 아시고 미국 상황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젊으신 분이 그 부관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많은 동포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30분한테 또 뭐 이렇게 기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 코비드 19으로 그러니까 비다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류 미비자가 어떤 뭐 식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캐시 잡으로 해서라도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코비드 이후로는 많은 식당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통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페이가 나갈 수 있는 페이첵에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한정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마크 초이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다음에 벤자민 오 목사님이 집무하고 계시는 사랑과 진리교회 요청을 해서요. 그곳에서 각각 10,000불씩 그다음에 뉴욕 나눔에서 10,000불씩 30,000불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1,000불씩 하고 있습니다. 30분한테. 네, 맞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이 서류 미비자분들이 같은 동포로서 서류가 제대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참 마치 큰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렇죠. 교회가 이번에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KCC가 또 큰 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참 큰 금액이고 귀한 돈이죠. 우리 동포회가 그렇게 뜨겁게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참 우리 한인 동포라는 것이 자랑스럽잖아요. 네, 한국인은 원래 그런 그렇죠. 민족이죠. 가끔은 치고받고 우리가 좀 흉을 보더라도 그래도 어려울 때는 함께하는 게 우리 동포들이죠. 네, 맞습니다. KCC가 지금 창립된 지가 꽤 됐죠? 네, 올해로 이제 21년 됐고요. 네, 예. 21년이 됐나 벌써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해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남의 해관을 빌려서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줘서 우리 땅에 근사한 건물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KCC는 지금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커버하는 거는 18개월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커버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120개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든가 뭐 영어, 컴퓨터, 뭐 국악,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뭐 댄스 교실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양화 아니면 또 그림에 관련된 그다음에 또 교양적으로는 뮤직 히스토리와 뭐 아트 히스토리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살 때 가장 필요한 이제 ESL 클래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면은 한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BCC에서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안 차별에 관련된 역사를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길치 교수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것을 하네요. 160개 프로그램이라면 뭐 없는 게 없네요. 네, 니즈를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동포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또 그 관련된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이민 생활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재정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지원돼야 되는데 어떻게 충분한가요? 늘 부족합니다. 네. 뉴저지 뭐 한인동포 회관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뉴저지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서바이벌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한인 동포분들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인 동포 회관은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의 심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JCC가 있고 또 다른 국가의 소민족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는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자페니스 무슨 뭐 동포회관이라든가 또는 주이시 동포회관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대가 되지 않겠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이민 역사라든가 이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데 어떤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범 사례로 만약에 비교를 하는 커뮤니티 센터로는 JCC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JCC 커뮤니티 센터는 일단 뭐 역사도 오래되긴 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본국의 지원과 그다음에 본국에서 그 본국에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을 통한 지원, 그다음에 또 거기 타국에 나가 있는 민족들의 지원, 개인들의 후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결과 지금 미국에 170개의 JCC 센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너플라이 JCC 센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이시 센터를 지금 JCC라고 말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워라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센터로 굉장히 모범적인.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참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그런 센터로다가 성장을 했고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세계 최고의 무엇인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아마 힘이야 바탕이 아니었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여잖아요. 네, 맞습니다. 17반. 네, 뭐 한국인들은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KCC 요즘에 뭐 K-팝이니 뭐 K라는 것이 들어와서 K 소비재, K 드라마, K 무비 뭐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서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K의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죠. 네. 특히 미국에서도 뭐 BTS 또는 그 오징어 게임을 통한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또 한국 문화의 레벨이 됐고 또 마침 또 저희 나라가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고요. 네네. 또 격상된 위치에 맞는 동포들에게 어울리는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과 필요성이 대두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직업, 뭐 또 성공한 경제력 이것도 좋지만은 이 정체성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뭐 무너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바탕이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KCC라든가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잘 활성화돼서 가야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커뮤니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정체성과 애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저희 나라의 어떤 격상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국뽕이라고 오히려 평가를 그게 절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뭐 애국심과 뭐 그 애국심을 어떻게 좀 짬뽕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뭘까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하는 절하하는 얘기인가요? 시기죠. 예, 평가를 안 좋은 절하하는. 얘기네요. 예, 근데 어. 사실 저는 그 말이 더 좋습니다. 뭐 애국심이라는 게 네. 나라를 그리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라면 다 같이 저희 나와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이 같이 국뽕 한 그릇이 드셔도 네.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많은 문화가 있었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센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경문 우리 그 부관님 관장님 직무대행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KCC 회관이 왜 필요한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네 느껴지네요. 그래서 아마 큰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뭐 선관위 얘기도 하고 또 KCC 얘기 하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아쉽네요. 네, 그대로 아쉽네요. 소망이 있다면 좀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한인들을 위한 네. 좀 복합 기능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KCC의 많은 동포들의 관심이 좀 더 집중되었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관심.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나 또는 이웃을 위해서나
커뮤니티 사회나 국가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이기주의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가 지금 서서히 발전하는 것도 이렇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이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맞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바람이 큽니다. 우리 남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동포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남경문 부관장님하고 뉴저지 한인의 선거 문제하고 또 KCC 동포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정체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